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지난 시간이어서 꼭 알아야 하는 반도체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업은 제가 멘트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나도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라고 뽑아봤습니다. 오늘 유진테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본 기업은 제 구독자이기도 하면서 제 친한 친구이기도 한 로이가 추천을 한 기업입니다.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로이님의 그 유튜브는 제가 위에 추천으로 달아 놓았으니까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진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일남이 읽어주는 영상들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그 해당 영상의 기업의 재무제표를 받아서 한번 혼자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응용을 하시면은 아마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을 보는구나 하고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혹은 뭐 아이디어라든지 혹은 건의사항들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인데요. 그 마이더스만 쳐도 제 블로그가 나오니까요. 마이더스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해당 영상 포스팅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그 두 개 중에 편하신 걸로 아무거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진테크 20년 반기 보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기 보고서입니다. 6월 30일까지고 기업은 유진테크입니다. 좀 내려가 볼게요. 본 기업은 반도체 장비의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2006년 1월 17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중견기업이 나왔어요. 계속 중소기업들이었는데 이번 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전공전 단계인 방막 형성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방막 공정이 뭐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웨이퍼에다가 방막을 입히는 거죠. 얇은 막을 입히는 건데요. 이 얇은 막을 입히는 가장 큰 이유는 입히고 나면은 정기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막 공정이 어떻게 보면 전공정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공정이고요. 얼마나 뭐 얇게 잘 입히느냐 이런 거에 승부가 되는 그 산업이기도 합니다. 자,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놨어요. 원자층 증착 장비, 그리고 화학기상 증착 장비, CVD, 뭐 이런 것들 사업 부분을 영업을 양수받았다. 2017년 11월에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19년도 2월에 매크로닉스인가요? 마크로닉스랑 거래를 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제가 체크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장비들이 대부분 오더메이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납품했던 그 히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 어떤 기업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체크를 먼저 해 보았던 거예요. 자, 다음으로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쭉쭉 내려가면 자, 미상한 전환사채 없고요. 그리고 미상한 BW 없고요. 미상한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도 없습니다. 즉 오버행 나올 거 없고요. 주식의 총수는 정관상 1억 주가에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2291만 주 발행이 된 상황입니다. 제 배당을 좋아하잖아요. 배당해 주는지 봐야 되겠죠. 배당을 보면 18년도 19년도 다 배당을 했고요. 230원치 했는데 올해는 지금 실적이 마이너스라 배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뭐 흑자라 하면 기본적으로 배당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업의 내용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시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보시고 나 재무제표 봤다 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보고 그렇게 봤다라는 표현하시면 전체 내용이 10%도 채 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게 사업의 내용 꼭 보셔야 되고요. 재무상태표 보셔야 되고 손익계산서 보셔야 되고 여기에 좀 더 본인의 시간과 역량이 되신다면 주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 4개 정도는 보셔야 내가 재무제표 봤다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약속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사업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아까 그 사업 부분 양수받은 내용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일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보시면서 이 장비들이 어떤 장비고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아시면은 좀 더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모르시면 한국에서는 1년 중에 6개월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반도체 생산 설비에 대한 약간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내 주력 반도체 제품의 생산 설비도 3에서 4년마다 새로운 장비로 교체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산업이 엄청 사이클을 탄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 4년마다 사이클을 탄다. 뭐 예를 들어서 교체 시기와 신제품이 들어가는 시기에 맞물리면 엄청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신제품도 없고 그리고 교체 주기도 아니면은 완전 매출이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산업용 가스 부분 특징인데요. 반도체용 소재 산업은 그 원자재를 합성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쳐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형상의 소재를 제조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소재 물질의 특성이 같아도 반도체 소자 기업별, 제조 공정별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다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소재 산업은 대규모 양산 체제가 아닌 특성상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결론은 그 반도체 소재 기업별로 제조 공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죠? 다품적 소량 생산이라고 하나요? 그런 특성이 띄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좀 더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회사의 근황입니다. 영업 근황에 블루제이 이거 화학기 이거 이름이 길어가지고 화학기상 증착 장비인가요?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장비가 경쟁사 대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오더메이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산정하기가 힘든 그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이 시장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겠죠. 장비 산업과 소재 산업을 동시에 하니까 장비 산업부터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도체 회로 설계, 웨이퍼의 제조 및 가공, 반도체 칩의 조립과 검사 등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반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전방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은 반도체 시장의 경기가 호전되면 장비 업체의 매출액 증가폭이 반도체 소자 업체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불경기 시에는 그 타격이 반도체 소자 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진폭이 크다는 거죠. 매출액이 진폭이 사이클을 탄다는 뜻인데 이거 사이클 한번 잘못하면 이제 몇 년 고생하게 되는 거죠. 손절을 치거나 결론적으로 시크리컬적인 그 성향을 띈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에 의한 양산보다는 고도의 기술력이 체화된 인적 자원에 의하여 최종 수요자인 반도체 소자 업체의 요구사항에 맞게 생산되는 주문자 생산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 반도체 장비가 오더메이드, 결론적으로 주문자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재 산업은 초기 소규모 공급에서 현재는 그 사용량 증가로 대용량 공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결론적으로
그 대용량 공급이니까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밑에도 나올 겁니다. 수요기업 생산 설비의 가동 여부, 반도체의 수요 및 가격, 국제 정세 등은 참고로 반도체 가격 반등하고 있어요. 등은 반도체용 소재 매출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들입니다. 반도체 소재는 정밀도 유지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주기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여 핵심 기술의 축적이 어려우므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장비는 오더 메이드에 수주 맞춰본 기업에는 계속 하겠죠. 그리고 소재도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니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두 산업군 다 시장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체크해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신규 산업 등 내용의 전망, 결론적으로 이 회사가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특별한 내용 없어요. 길긴 한데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는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D램 캐퍼시티용 고유 전율 물질 방막 증창이 필요한 전구체 판매량 증진에 집중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뭐 특별한 신규 산업은 없지만 이 전구체 판매에 상당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사에는 주력 제품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술에 적용하고 있는 분야는 화학 기상 증착 기술 부문입니다. 이 부분이 그 CVD를 이야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돼 계속 결론적으로 그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죠. 여기에는 만약에 개발이 완료됐으면 이런 말을 적어 놓지 않습니다. 그냥 주력 제품으로 이런 게 있다란 말만 쓰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개발하고 있다는 거. 자, 화학 기상 증착 기술은 반응 가스 간의 화학 반응으로 형성된 입자들을 웨이퍼 표면에 증착하여 절연막이나 전독성 방막을 형성시키는 공정으로서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전기적 특성을 띠게 만들어 준다는 뜻이죠. 자, 당사는 전공정의 웨이퍼 처리 공정 중 방막 형성 재료를 화학 반응에 의해 반도체 기판 위에 방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반도체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고요. 자, 소재 쪽으로는 증착 공정 소재인 전구체는 당사의 주력 분야로서 금속 게이트 캐피시터 그리고 전국 배선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다양한 화합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구체는 화학기상 증착법, 원자층 증착법 등의 반응기에 유입되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원하는 성분의 방막이 웨이퍼에 증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특성이 증착 장비의 성능과 설계를 제한할 만큼 중요성 증가 추세에 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증착이 잘 되어야 반도체가 전기적 특성도 띄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증착 장비에도 이런 본인들이 납품하고 있는 소재적 특성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당사는 전구체 물질의 설계에서 합성, 정제, 유통까지 일괄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해먹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죠. 자, ASP 부분은 알 수가 없겠죠. 이거는 뭐 제품 스펙에 따라서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원재료 가격은 뭐 크게 변동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산 설비는 계속 증설을 했습니다. 18년도에 1년에 100대, 19년도에 1년에 210대,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1년에 240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증대를 시켰고요. 그런데 생산 실적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 19년도에는 52대, 18년도에는 52대, 19년도에는 50대,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19대로 뭐 연간으로 곱하기 해도 뭐 38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생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 밑에 보면 매출 실적 부분에서 보시면 사실은 반도체 장비 부분이 훨씬 더 매출액이 컸죠. 소재랑 비교했을 때, 전구체랑 비교했을 때는 18년도에는 이게 1872억에 전구체는 44억이었고
19년도에는 1708억에 120억이었는데 올해는 그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663억에 85억이나 올랐어요. 이 전구체 쪽이 계속 꾸준히 성장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대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네들이 신규 판매선을 뚫었거나 뭔가 다른 해외에서 들어오던 전구체를 대체했다. 그래서 납품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 그 일본 규제랑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 쪽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자, 판매 경로는 보시면 해외 영업부 있고요. 미국 분이 외국 분이신 것 같죠? 그리고 그 SKH 영업본부 그리고 삼성 영업본부가 두 개 있는데 SKH는 옆에 보시면 SK 하이닉스 출신인 전무님인 걸 봐선 SK 하이닉스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판매 경로는 직판입니다. 전부 다 직판이고요. 판매 방법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수는 납품 시 90%, 장비 점수 완료 시 10%로 10개월 이내 대부분 1개월 이내에 대부분 결제가 되고요. 수출은 선적 후에 95에서 100% LC 또는 현금으로 결제가 됩니다. 검수에도 뭐 100% 받았을 때는 안 받겠지만 90%일 때 검수에 10% 받겠죠. 좋은 조건인데 사실은 납품하기 전에 조금 선수금이 있으면 좀 더 이런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1개월 이내에 바로바로 돈을 주는 것도 좋은 건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채권 회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되고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해 보입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돈을 떼먹진 않겠죠. 수주를 보시면 기초에 비해서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초에는 145억이었는데 지금 473억으로 수주가 좀 더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주가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죠. 계속 납품이 되어야 되니까요. 자,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연구개발 부분은 제가 항상 직접 읽어보시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3D 낸드 메모리향 미니 배치 ALD 증착 장비 개발, 그리고 3차원 반도체 소자용 배치 타입 플라즈마 이넨스트 PALD 말하는 거죠. 그 설비 공정 개발 중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분명히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퀄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퀄 통과하면 또 매출로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뜻은 어느 정도 각사와의 그 계약에 의해서 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쓸데없이 얘네들이 먼저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원청 업체들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원청에서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이런 장비들 필요해, 만들어 봐 라고 해서 아마 개발이 같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는 저는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매출로 연결이 될 것이다, 신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체크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안 알려드릴 수도 있잖아요. 저 혼자 먹으려고.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쭉 내려갈게요. 특허 엄청 많죠? 엄청 깁니다. 아유 길어. 자, 재무로 넘어왔고요. 연결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유동자산이 보통 위에 있는데 비유동자산을 위로 배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재고자산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재고자산이 기본적으로 수주에 의해서 저는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크게 염두 두실 필요 없습니다. 다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슈가 없을 것 같고요. 현금은 한 240억 정도, 245억, 250억 정도 있습니다. 차입금을 체크한 이유는 그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완납을 받았을 때 완납을 할 때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상 부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채들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은 부채를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재고가 늘어난 만큼 늘어남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차 유동 채무가 늘어난 건지 이런 것들은 주석에서 봐야 되겠죠. 수익은 보시면 작년 반기보다 상당히 매출이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래도 다행히도 이익은 났고요. 반기에. 하지만 단기에는 순손실이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익이 약간 나긴 했네요. 약간 움츠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상반기 때 반도체 시황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발주가 안 나왔을 텐데 이번 하반기부터 시황이 지금 좀 개선되고 있으니까 발주가 나오면 기업이 상태가 좀 더 개선이 될 여지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미 수주도 470억 받아놨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1700억 매출 나왔는데 지금 아까 80 얼마 나왔죠? 870억 나왔죠. 여기 470억 더하면 뭐 한 130, 40억 정도 되고 거기에 추가로 또 하반기에 가면 수주 받을 테니까요.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라서 그 주가가 어느 정도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우리 미스터 마켓에게 맡겨보도록 합시다. 자, 주주님들은 축하드리고요. 급등했으니까. 자, 볼게요. 영업 부분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주요 고객으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산업용 가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입니다. 에이펙트도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이었죠. 자, 매출액 보시면은 뭐 장비의 10분의 1 수준인데 이익은 여기 산업용 가스에서 났죠. 오히려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재밌죠. 이익이 엄청 많이 남죠. 결론적으로 산업용 가스 매출이 늘면 늘수록 그냥 계속 현금으로 찍히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장비보다는 가스 때문에 한번 이 회사를 체크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요청을 받고 나서 혼자 쭉 보면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장비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 많이 줄어들었고 산업용 가스는 전반기 대비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고객사입니다. 고객사 보여지고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랑 막 이렇게 섞여 있겠죠.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그 고객사들 비중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 어떤 특정 고객사에 몇 프로 납품되는지, 매출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런 것도 보시면 좋고요. 재고자산인데요. 보시면은 대부분 원재료가 증가를 했습니다. 원재료가 증가를 했다는 거는 여기 충당금이 좀 쌓이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주담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저녁에 영상을 찍거나 혹은 주말에 제가 찍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장 확인하기 힘드니까요. 주주님들께서는 그 주담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요. 원재료가 늘어났던 건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주받은 건에 대해서 납품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좀 가정을 하는 편입니다. 오더 메이드는 가정하에요. 자, 채권은 충당 거의 안 쌓이죠. 왜냐면 이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양인데 뭐 대부분 못 받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저랑 보면 생각보다 빠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필요 없는, 뭐, 특별히 볼 거 없는 거 스킵해 드리니까. 그죠? 자, 아까 차입금 이자율을 봐야 된다 했는데, 차입금, 이건 뭐, 사실 뭐, 1000만원에 3% 이건 뭐, 크게 보이진 않는 숫자죠. 그리고 32억에 1%니까, 이것도 뭐, 1년에 뭐, 3억이면 상당히 거의 뭐, 이자율이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도 보면 미지급금이나 이런 부분이라 뭐 이것도 거의 비이자성이죠. 비이자성이라서 크게 이슈는 없어 보이고요. 기타 금융 부채도 보시면 미지급 비용, 미지급 배당금, 장기 미지급금,
보증료, 리스, 부채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이자가 발생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다 부채가 있는 게 여기도 보시면 금융부채 선수금이고 예수금이고 이러니까 이것도 크게 이자가 발생할 만한 부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쭉 가볼게요. 자, 판관비 부분인데요. 판관비 부분에서 보시면 급여는 소폭 늘어났습니다. 소폭 늘어났고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그 교통비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접대비도 줄어들었고요. 못 만나니까. 대신 통신비는 급증했죠. 전화를 엄청 했겠죠. 해외 전화를 많이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가서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사실 회사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이게 오히려 유리했죠. 광고 선전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운반비는 매출이 줄면서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수적 잔액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그 기말에 그 473억이 남아 있다는 거, 요 정도까지 보면 제가 얼추 체크해 드리는 부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기업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대략 그 반도체 공정별로 기업들 한 번씩 다 본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지난번에 8대 공정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웨이퍼 공정,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박막 공정, 배선 공정, 테스트 공정, 패키지 공정 이렇게 총 8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박막 공정이 사실상 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대략 업체들을 하나씩은 체크를 해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에 그 반도체 시리즈들 보시면서 그 전체적으로 기업들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공정별 특징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램리서치 블로그 가셔도 그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블로그 가도 그 반도체 공정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도서를 보시면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해서 그나마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과 기업이 궁금하시면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